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잃어버린 시간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숲에 들어가는 이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고 숲 밖으로 나오면 마치 긴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습니다. 이 숲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을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숲을 탐험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인공인 장 루카스는 12살 소년으로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의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직접 탐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준비물을 챙긴 장과 친구들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경계에 도착하자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숲은 신비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새들과 작은 동물들만이 그곳을 돌고 있는 듯했습니다. 친구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각자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걸었지만 지치지 않았고 잠시 쉬어가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숲속에서 그들은 여러가지 기묘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타는 나무, 멈춘 시계, 그리고 영원히 젊음을 간직한 노파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숲속 모험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빠지기도 했고 서로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과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를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못은 전설에 따르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의 연못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장과 친구들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연못에 다가가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연못의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 모험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들은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숲에서 겪은 것은 모두 꿈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거의 흘러있지 않았고 그들의 모험은 짧았지만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장과 친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시간의 숲에서 겪은 경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우정과 용기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과 친구들의 잃어버린 시간의 숲에서의 모험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가치 있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유명한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섭고 위험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정원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원의 중심에는 전설적인 빨간 장미가 자라고 있었으며 이 장미는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스러운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마녀의 장미처럼 열정적이었지만 가난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연인은 장미 정원을 산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녀의 이야기와 빨간 장미의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의 마녀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은 바로 빨간 장미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고 그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네가 나의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풀어낸다면 내가 그 빨간 장미를 넘겨주겠다. 첫 번째 문제는 용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마녀가 그의 앞에 펼친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괴물의 눈은 번쩍였고 그 포효는 땅을 울렸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 싸웠고 결국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마녀는 불가사의한 미로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 미로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머릿속에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혜롭게 미로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마녀는 남자에게 한계의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을 주었습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 갈증을 버텨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무뎌지는 자신의 몸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의 힘으로 버텼고 마침내 마녀가 그를 부르기 전까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녀는 그의 용기와 지혜, 인내를 인정하며 빨간 장미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돌아갔고 빨간 장미를 그녀의 손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장미는 환하게 빛났고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긴 세월 동안 전해졌고 마녀의 빨간 장미는 훌륭한 우정과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 광대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마법을 연구하는 마법사가 머무르는 고대의 돌탑이 있었습니다. 그 마법사의 이름은 가스파르로 불렸고 그는 자신의 지식을 남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늘 홀로 지냈습니다. 숲은 그의 마법으로 다스려졌고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눈부시게 똑똑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디였으며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도서관의 모든 책을 읽어버린 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곳이 없는 것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노인이 들려주는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은 마법의 지식이 가득 찬 숲속의 대마법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그 전설에 흥미를 느끼고 마법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혼자서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은 가까운 듯하면서도 하루길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별빛을 이정표 사마귀를 찾고 낮에는 그녀의 직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서면서 엘로디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생명체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새들, 함께 춤추는 꽃들, 말을 거는 나무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마법사의 탑을 찾아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다양한 숲의 생물들은 엘로디의 총명함과 순수한 호기심에 호감을 느꼈고 하나같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여행 끝에 마침내 엘로디는 돌탑에 도달했습니다. 가스파르는 이미 그녀가 숲을 통과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로디를 환영하고 차를 대접하며 철학과 마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스파르는 그녀의 호기심과 학구열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에게 마법의 본질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로디는 무려 몇 달간 마법사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주문을 배우고 식물과 동물들의 언어를 익혔습니다. 가스파르는 그녀가 가진 탁월한 지적 능력과 열정 덕분에 마법사로서의 잠재력을 크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엘로디는 마법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엘로디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불타오르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숲의 생명체들과 약속을 나눈 후 엘로디는 마을로 돌아와 배운 것들을 나누렸습니다. 엘로디의 귀화는 마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배운 마법의 지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엘로디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며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졌고 숲을 지나간 지혜로운 소녀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엘로디와 가스파르는 각각 다른 역할로 평화로운 삶을 살았고 그 후로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고 무성한 숲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숲을 집처럼 여기며 나무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나무 밑둥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존재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마을의 번영을 위해 항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형체가 변하고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말을 걸지 않으면 절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소년 에밀은 친구들과 숲속 깊이 들어가다가 자신의 귀에 스며드는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렴.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하였지만 에밀의 호기심은 그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의 어둠이 깊어지고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질 무렵 에밀은 이상한 빛이 그의 발밑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빛의 구슬 같은 것이었고 에밀이 손을 뻗자 그 빛의 구슬은 하늘로 떠오르며 에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자 에밀은 어느새 마법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비한 나무들과 눈부신 꽃들 그리고 독특한 모양의 우물까지 있었습니다. 숲의 마법 존재들이 그의 주변에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에밀을 반겼습니다. 그들의 선율은 달콤하고도 즐겁게 흘러나왔고 에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법 존재들의 리더인 루비라는 이름의 요정이 에밀에게 다가와 마을에 다가올 큰 시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이 숲과 마을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야. 내가 우리와 함께한다면 모두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에밀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담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과 숲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미지의 존재들과 신비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밀과 새로운 친구들은 함께 마법의 도구를 찾아 나섰고 존재들의 지혜와 마법을 빌려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위기를 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밀은 마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밀과 마을 사람들은 합심하여 곤란을 극복하였고 숲속 친구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에밀은 숲의 마법 존재들과 헤어지며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숲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신비로운 존재들과의 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에밀은 종종 숲을 찾아 친구들을 만나고 하였으며 그의 용기와 선한 마음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숲은 영원히 변치 않는 비밀을 간직한 채 마을과 함께 살아 숨쉬었습니다.